환영합니다. 저는 레노버 탑 K 11 플러스이고 오늘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만약 토글과 알림이 분리되어 있다면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해야 합니다. 저는 둘 다 있어서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이 영역 어딘가에서 이렇게 아래로 스와이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록이 확장되어 여러 가지 토글이 표시되고 화면 녹화 토글도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이 목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작은 상자를 눌러서 아래에서 찾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에 타일을 추가하려면 길게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항목 중에서 추가하고 싶은 것을 위에 텍스트를 길게 눌러서 추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항목을 변경하면 이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드래그해서 위에 텍스트 위로 옮긴 다음 놓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이 목록에 토글이 추가되었으니 적어도 처음에는 다시 길게 눌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화면 녹화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해상도를 먼저 높음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높음은 실제로 1080p이기 때문에 아마 720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화면 녹화 단축키도 있어서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길게 누르면 녹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꺼져 있지만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 여기 토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운드 소스가 있습니다.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소리 없음, 장비 소리, 여기서 장비란 태블릿 자체를 의미합니다. 마이크와 둘 다 녹음하려면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헤드폰이나 이어버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발생하는 일은 둘 다 녹음할 때 시스템 사운드가 내부적으로 녹음되고 이미 녹음된 후에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두 번째로 다시 잡을 수 있어서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에서 말이죠. 그리고 터치 위치 표시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켜면 화면을 터치한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 점이 기록됩니다. 녹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이 창을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토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이번에는 그냥 탭해보세요. 바로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빨간 원을 클릭하면 녹화가 시작되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녹화됩니다. 여기에 뭔가 별로인 앱이 있는지 보고 싶긴 한데 없는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파일 앱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녹화가 끝나면 다시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녹화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오버레이를 없애려면 X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화면 녹화를 보려면 사진 앱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 화면 녹화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구글 계정에 로그인돼 있다면 아마 바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탭에 컬렉션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을 클릭하면 스크린 레코더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앨범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해당 앨범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이 탭, 즉 사진 탭에서는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을 때 이 항목들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화면 녹화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더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화면 녹화 스크린샷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 모두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한 번에 차단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데 은행 앱은 당연히 여러분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점은 꽤 괜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태블릿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라면 말이죠.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은행 같은 곳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핀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로그인해야 할 때 이런 형편없는 악성 코드가 정보를 빼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 화면 녹화를 하면은 그냥 완전히 검은 화면만 녹화되고 스크린샷조차도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죠. 이들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 기기에서 자신들을 그런 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플랫폼의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돈을 내고 있고 그들의 보안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면 보안 컨설턴트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런 헛소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캡처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로 콘텐츠를 캡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여러분을 더러운 해적 취급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캡처할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30초 정도만 캡처한다면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결국 애플리케이션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규제를 강요하려는 것뿐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직접 돈을 내고 기기를 샀으니 그 기기의 소유자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곳이 여기에 대해 관여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꾸 간섭하려고 하니까 이런 콘텐츠를 캡처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에는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단을 하면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은 브라우저를 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좀 치울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웹사이트를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어떤 계정 구독이나 쓸데없는 것들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넷플릭스 같은 곳에 돈을 내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또 다른 구독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캡처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뭐 스크린샷 같은 거니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불법도 아니고 불법 복제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방법으로 캡처하려는 넷플릭스 콘텐츠에 이미 돈을 내고 있다면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불법 복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일종의 뭐랄까 검색어입니다. 이제 저는 pstream, 그리고 .mov를 대체 검색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pstream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리던 사이트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트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뒤에 있던 정보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체 사이트를 검색하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플랫폼의 무료 대체 사이트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 말이죠. 그리고 주로 여러분이 찾게 될 곳은 레딧입니다. 사실 AI 개요 같은 것도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엔 유일하게 괜찮은 추천은 스트리미어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이건 torrent, IO 같은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시점부터는 불법 복제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를 클릭해보면 정말 훌륭한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옵션을 바로 제공해 줍니다. 즉, 같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다른 사이트의 다양한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이트가 똑같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이트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쓰레기죠.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서 말 그대로 최대한 많은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은 아마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짜증나기만 하고 물론 작동은 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별로인 넷플릭스나 다른 서비스보다 더 형편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제공하고 새 탭을 열려고 하지 않는 사이트를 찾는 게 낫습니다. 화면에서 클릭할 때마다 계속 당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상호작용마다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거죠. 이미 그 서비스에 돈을 내고 있는데 시간까지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찾고 캡처하고 싶은 콘텐츠를 열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동안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가 그걸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열든 자유롭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